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도민이 궁금해하는 최근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 스스로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 국토부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전국 교통문화지수는 재작년보다 2.3점 오른 78.94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국 시구군별 점수에서 경남은 15위를 차지하며 최하위권의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경남 도민의 교통문화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을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양원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교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마산 시민모임에서 보행환경 개선위원을 지낸 바 있는 최명 활동가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교통문화 인식이 경남이 최하위권이다 이렇게 하니까 씁쓸하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교통문화가 어떤 건지를 알고 저희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교통문화 지수가 대체 뭘까요? 네, 이번에 발표된 교통문화 지수는요. 국토교통부에서 2007년부터 조사해서 자율적으로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교통안전 정책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조사 자료입니다. 그리고 교통문화 지수는 보행 행태, 그리고 운전 행태, 교통안전 등 세 가지 항목 18개 지표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교통문화 점수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 행태와 보행 행태는 관측 또는 설문으로 조사하고요. 교통안전은 통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 행태는 보통 이제 55점, 그리고 보행 행태 20점, 교통안전 25점으로 배점하고 있습니다. 네, 18개 지표면은 굉장히 세부적인 것도 꼼꼼하게 짚어본다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네. 교통하면은 뭐 자동차, 도로 횡단보도 이런 설치물 표지판이 생각나고 이것과 관련된 규범이나 제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은 교통하면 인프라를 볼 수 있거든요. 교통 인프라가 잘 돼 있으면 도시의 경쟁력이 높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 이제 가족들이 그 지역의 경쟁력 조건을 본다면 제일 먼저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교육 환경이겠죠, 그죠? 두 번째는 주거 조건, 그다음에 일자리 조건.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되는 게 교통 조건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조절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이 도시의 경쟁력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통 문화란 게 이제 접목이 되거든요. 네. 교통 문화는 우리가 교통을 운전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을 할 때 이런 문화를 말하는데 이거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교통 문화 지수입니다. 방금 최명 우리 활동가께서 말씀했지만은 교통 문화 지수가 그 도시의 교통 환경을 척도하는 그런 밑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문화 지수가 만들어진 것은 교통 선진국에 비례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통문화가 어느 수준인가 이를 밝히기로 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매년 교통안전공단에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운전 행태, 그리고 보행 행태, 교통안전, 예전에는 교통약자까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교통문화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경남의 교통문화 지수,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최하위권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 편의성과 교통 문화 지수가 관계가 있는지도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 수치가 경남이 최하위라는 건데 네. 얼마나 낮은 건지 말씀 좀 그렇지만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15위, 전국의 17개 시도광역시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우리 보고 있고요. 수치는 말씀하셨지만 2020년 1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경남은 77.61, 전국 평균이 78.94거든요. 그러다 보니 D등급, 전국 1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도에 C등급이다. 한 단계 위였습니다. 더 떨어졌다는 거죠. 네. 굉장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경남은 2017년도에는 80.45, 2018년에는 74점에서 예전에보다 지금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통환경 자체, 교통문화지수가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18개 지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세부적인 평가 지표들이 모여서 그 지수, 등급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러 세부 조항들 중에서도 주목을 해서 볼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보행자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네. 보행 행태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교통문화지수 중에 운전 행태와 보행 행태가 75점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지수는 이용자들의 실행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보행자의 실행 측면에서 보면 경남은 보행 행태 지수가 16.18점으로 2등급을 받았고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최하위입니다. 또 세부 지표에서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도 17위로 최하위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중에 횡단 중에 스마트 기기 사용률은 대전에 이어서 2위로 가장 이제 높은 축에 속합니다. 횡단보도의 신호 준수율이 낮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깜빡할 때 급하게 뛰어가는 경우나 또는 횡단보도에 이르기도 전에 대각선으로 막 이렇게 뛰어가는 경우 굉장히 위험한데요. 어른들의 이런 행동은 아이들에게 쉽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이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가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2등급이면 D등급보다도 낮은 치수인데,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명 활동가께서는 그 걷는 모임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행 행태 지수를 중심적으로 보신 것 같고, 최 교수께서는 그럼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통 전문가니까 운전 행태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전 행태에서는 55점 만점에 경남은 45.18점으로 D등급하고 있거든요. 전국 15위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경남의 운전 행태 되게 어떻게 보냐면 정지선 준수율, 그리고 신호 준수율, 그리고 방향 지시등 점등률, 안전띠 착용률, 그리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 분야에서 전국 15위,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이런 것을 보면 경남도의 운전 행태가 좀 거칠다. 이런 것을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통안전지수가 25점 만점에 16.26 C등급인데요. 전국 10위 정도 다소 좀 높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전국의 17개 중에 10위 정도면 중하위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교통안전 노력을 평가하는 그런 교통안전 실태는 13점 만점에 7.48, 12위 정도 거치고 있거든요.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서 경남의 열악한 그 행태를 이렇게 수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뭐 부산에 가서 운전을 하면은 함부로 네. 못 끼어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곤 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운전 행태, 보행 행태는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뭐 바로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경남도민의 그런 교통 문화 인식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통문화지수가 이렇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낮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줄었는데요. 네. 보행행태 지수가 급격히 떨어진 것에는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 사용도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일시정지를 차만 일시정지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보행자도 그리고 차도 횡단보도 앞에 서면 무조건 일단 서야 됩니다. 섰다가 주변을 확인하고 건너는 그런 것들을 좀 습관화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아무리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해도 서로 이제 지켜야 될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안전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문화 인식과 교통 사고율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 네네네.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그 교통문화 지수에 2016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차라든지 장애인 불법 주차장의 이제 불법 주차 이런 부분이 보행약자에 관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교통약자에 관한 부분이.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최근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라든지 교통약자 중심의 정책 방향에 좀 역행하는 부분이라서 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지수로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네. 그 최근의 변화를 좀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최근에 그 전동 킥보드라든지 자전거들이 이제 횡단보도에서 실제 내려서 걷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보행행태에 포함을 시킨다면 실질적인 그 교통 안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남이 3년째 교통문화지수가 최하위다. 뭐 일단 부끄러운 거는 부끄러운 거지만 가장 좀 위험한 부분이 이게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어떤 건지 또 세부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보행자만 조심한다고 해서 뭐 지수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교통 환경은 운전자와 그리고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보행 환경은 우리 학부형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습불존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금방 지적하신 교통약자라는 부분을 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소홀한 점이 있다는 것을 향후에 다시 삽입해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교통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근 도시의 그 개선된 점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행자 지켜야 할 신교통문화 실천 10대 과제를 이렇게 실천한 바 있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과제를 보면요. 나홀로 운행 안 하기, 그다음에 불법 주행차 하지 않기, 그다음에 버스 전용차로 준수, 그리고 교통신호 준수, 중앙선 준수, 그리고 통행 속도 준수, 깜빡이 준수, 그리고 안전띠 착용, 그리고 정류장 정위치 정차, 그리고 도로 무단 횡단하지 않기, 뭐 이런 것들 10가지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신호 위반, 그리고 끼어들기, 방향 지시등 위반 이런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경남에서는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것을 제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이렇게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 과제를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면 교통 환경과 보행 환경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운전자도 이에 대해서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단속보다는 계도에서 도로 이용자들의 운전한 사람의 협조와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사람도 보행 행태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하는 운전자, 사람 같이 다 준수하는 그런 것이 돼야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문화지수가 높아지는 그런 교통정책을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10대 과제 언급해 주셨지만 들어보면 별 것들이 아니에요. 뭐 깜빡이 그렇습니다. 준수, 불법 주정차하지 않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기본적인 것인데 나 하나쯤 뭐 어겨도 괜찮겠지 이런 인식이 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경남은 농어촌이 많은 데다가 이제 노령 인구 부분에서도 비율이 높잖아요. 네네. 이 부분이 조금 운전자나 보행자 그 주의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까요?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농어촌의 고령 인구 비율은 높습니다만 실제 인구는 도심이 또 많습니다. 경남 2025년 장래 추계 노령 인구는 21.5%로 초고령 사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경남의 57만여 명의 노인 중에 73.4%가 도시에 살고 있고요. 25.9%인 15만 명이 창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은 농어촌대로 그리고 도시는 도시에 맞게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관심이 부족한데요. 2018년 기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3명입니다. 그런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842명이나 됩니다. 이제 어느 쪽이 중요하다 아니다가 아니라 생명 모두 소중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 노인 보행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노인 보행자 사고 사망자는 전체 보행중 사망자의 56.6%에 이르고요. 이는 2014년 48.1%에서 급격히 늘었습니다. 노인들의 보행 환경에도 이제 관심 갖고 투자를 좀 해야 될 시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제가 맨 처음에 조사를 한 게 2005년인데요. 지금 이렇게 바뀐 게 한 15년, 20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노인 보호구역 그리고 노인들의 보행권에 관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운전자는 사람의 왕래가 작은데도 농번기나 국도변, 마을 주변에서는 유의해서 운전해야 되고요. 노인들에게는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노인 도로횡단 5원칙을 만들었는데요. 홍보나 안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좀 간단합니다. 가급적 횡단보도를 이용하라든지 차도 앞에 멈춰서기, 좌우 살펴보기, 기다리기, 안전할 때 도로 건너기.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사실 좀 비슷한데요. 네. 실제 어른들께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노인들의 언어로 좀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러면은 노인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긴 하겠지만 안전망 구축에 조금 더 기울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 현재는 부분이? 안전망 구축이 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 지역을 가 보면 노인 보호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도변에. 근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 근처라도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 투자와 함께 네. 노인들에 대한 안내가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킥보드 같은 간편 이동 수단이 많이 늘었잖아요. 저희 네. 이슈 토크에서 또 최 교수와 함께 네. 다루기도 했었는데 보행자, 킥보드 사용자 그러니까 운전자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자체나 지방 경찰청 규제 단속도 중요하겠고 무엇보다 제가 앞서 말하기도 했지만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PM이라 하거든요. 펄슨의 모빌리티 하고 있는데 이런 확대 추세는 더 이상 막지 못할 겁니다. 이제는 굉장히 젊은이들이나 보편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거든요. 네. 다만 PM을 이용한 사람은 자신이 솔선수범 규칙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한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게 되거든요. 정부는 이제 또 공유 정동 킥보드를 이렇게 확대함에 따라서 네. 업무 협약 별도로 업체 간에 그런 규정을 좀 정할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인 규제나 법률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무엇을 무조건 도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법규를 이렇게 제정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불법 개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강력한 규제도 포함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전동 킥보드 탑승자가 음주운전, 음주운행,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타는 것, 그리고 신호 위반, 마음대로 방금 지시했지만 신호등이 켜진데 푸른 등이 있는 데는 바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 침범, 안전모 특기한 미착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반에 대해서 단속 법규는 강화될 필요가 있어야 된다. 특히 보행자의 통행을 위반하는 그런 보도 중앙이라든지 산책로, 그리고 도로 진출 입구, 그리고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13구에 대한 불법 주차, 킥보드. 정말 많죠. 밤에 가다가 많이 넘어지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는 다치게 됩니다. 이런 주정차에 대한 지침 보급률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모든 것이 해당 지자체에 단속과 이런 법규가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은 우선은 처음 말씀했지만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고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아까 말했지만 그 노인들 지역 실버존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의 창원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는 많이 확대되어 있는데 이 창원시나 경남에도 실버존의 지정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식 변화의 중요성은 강조를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산청에서도 버스 사고 발생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 축구단 버스였고 32명을 태우고 가던 버스가 그 중앙선을 넘어서 나무를 박으면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고 하지만 그 외 28명은 안전벨트를 잘 네. 하고 있었기 네. 때문에 그 참사를 면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안전벨트 착용도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 보시면서 도민들께 강조하고 싶은 교통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활동도 네.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만큼 네. 이 자리 통해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흔히 좀 지나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챙겨봤으면 합니다.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도 킥보드와 함께 보행자에게 좀 위협한 그런 요소입니다. 2016년 9.5%였던 보도 통행 중 자전거 사고가 최근 2020년에는 20%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삼가해 주시고 횡단보도에서도 가급적 걸어서 이동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긍정의 신호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통문화 지수에서 4년간 계속 이렇게 꼴찌였는데 2019년에 C등급 살짝 조금 올랐고요. 같은 시기에 창원시 같은 경우도 B등급으로 약간 올랐습니다. 이때 이제 긍정적인 신호들을 행정에서 좀 찾아보면 좀 변화의 가능성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경남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창원의 경우에 2018년에서 2020년까지 4년간 교통안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A등급 계속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안전 정책 이행 정도는 C등급 13이고 전문성 확보는 2등급 27위입니다. 그래서 돈은 확보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쓰는 데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정했다라면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우리가 무심코 넘어갔던 것들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최양원 영산대 드론교통공학과 교수 최명 활동가와 함께 논의사항 다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